자, 오늘 내용은 좀 M&A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포스팅을 하나 올렸었는데 법무법인 쪽 M&A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근황, 뭐 추세, 뭐 트렌드? 대략 이런 내용인데 회계사 분들한테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M&A 쪽 같은 뭐 로펌의 M&A 팀 쪽은 이제 업무 강도 하도 높아가지고, 그리고 일감도 좀 들쑥날쑥해서 기피되는 그런 곳이었다. 근데 지난 2년간 M&A 시장이 정말 초호황을 겪으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분야 중에 M&A가 이제 종합 예술로 불리는데, 그만큼 어떤 그 사고자 하는 측과 팔고자 하는 측 간에 어떤 공정한 거래가 있어야 되고, 세금 문제도 있고, 자금 조달, 지적재산권, ESG 등등 뭐 다양한 분야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M&A가 정말 종합예술로 불리는 게 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일감이 폭증하면서 인력 충원을 막 해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사모펀드, PEF죠. 크로스보더, 국가 간 어떤 거래, 그리고 테크랑 엔터테인먼트, 이 분야들이 좀 각광을 받았다. 그래서 일찌감치 좀 사회 초년생 때부터 일찌감치 M&A 업무를 맡아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 이런 뭐 주니어 변호사들이 많은 분위기다. 이거는 뭐 회계사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딜 쪽, 특히 M&A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포스팅 이런 거 올리다 보면은 좋아요가 좀 많이 찍히는 것들이 있는데, M&A 주제도 좋아요가 많이 찍히는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좀 테크트리 관련된 어디 뭐 폭풍 퇴사 뭐 이런 내용들이 좋아요가 많이 찍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M&A로 시작을 해서 뭐 로펌에 존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 다음 행선지를 찾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이 종합예술인 M&A로 시작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뭐 대기업 사내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투자업계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뭐 기사는 이제 법무법인 로펌에 관련된 기사였는데, 회계사 쪽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M&A 딜에 있어서는 팔고자 하는 회사와 사고자 하는 회사가 이제 뭐 둘이 눈이 맞아야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마치 이거는 뭐 남녀가 눈이 맞아야 사귀는 것처럼, 사고자 하는 곳과 팔고자 하는 곳 둘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들이 중매를 서는 거죠. 이 회사는 뭐 조사해봤더니 깔끔하다. 재산 상태는 이렇고 뭐 등등. 그래서 이 팔고자 하는 곳과 사고자 하는 곳이 잘 이제 맺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고자 하는 그런 회사를 대리할 수도 있고, 팔고자 하는 곳을 대리할 수도 있죠. 사고자 하는 곳을 대리를 하면은, 사고자 하는 곳은 이제 쇼핑을 하러 간 거니까 물건을 좀 좋은 물건을,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것에, 회사를 싸게 사는 것에 가장 관심이 있겠죠. 회계사들과 법무법인을 고용해가지고 그 사고자 하는 그 기업, 대상 뭐 타겟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기업에 뭐 이상한 자산부채가 없는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뭐 숨기고 있는 이런 의무라든지 뭐 배상 책임 등등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엉뚱하게 돈을 많이 지불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반면에 이제 팔고자 하는 회사를 대리를 하면 매각자문이라고 하죠. 팔고자 하는 측의 어떤 고민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팔고 그냥 터는 이런 거에 가장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뽑아먹을 수 있을까가 이제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될 거다. 그래서 매수하는 측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을 깎으려고 달려들고, 매도하는 측은 이거를 잘 방어를 해내면서 뭐 최대한 좀 이렇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좋은 가치를, 좋은 가격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미션이 되겠죠. 그래서 요 중간에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들이 껴가지고 뭐 이런저런 업무를 한다는 거. 회계사분들 같은 경우는 M&A 같은 걸 해서 여기도 이제 업무가 상당히 좀 빡세죠. 보통 뭐 한 달 정도의 기간 정도로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업무가 언제 휘몰아칠지 모르기 때문에 M&A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서로 좀 간본다고 해야 되나? 서로 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보통 뭐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이루어져요. 그 이상 이렇게 늘어지면은, 이렇게 우리도 뭐 남녀 만나서 뭐 초장에 좀 어떻게 좀 해야지, 이게 뭐 계속 늘어지면 흐지부지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뭐 빠이빠이 되는 거고,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서 이렇게 좀 지지고 볶고 열심히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이제 고할지 아니면 말지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회계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 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면은, 뭐 매각 자문이 되면은 매각 자문사들이 시키는 그런 업무, 뭐 매각 회사겠죠. 매각 대상이 되는 그 회사에서 시키고, 뭐 매각 자문사라고 하면 뭐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중간에 뭐 이렇게 증권사라든지 껴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시키는 업무를 많이 하는 거고, 매수 자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사고자 하는 그런 회사, 고객사들의 뭐 위임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M&A 회계사 M&A 쪽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회계법인에 있으면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수행하면 상당히 좀 육체적으로 고되고 이러기 때문에 뭐 PE나 VC 투자업이죠. 투자업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대기업 뭐 투자부서 이런 데들도 있어요.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뭐 대기업들 있죠. 이런 데들도 보면은 어떤 투자 심의, 사내적으로 돈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회사들을 합병을 해서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의 이런 뭐 대기업 투자팀, 투자 뭐 심의팀 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데 쪽으로도 옮겨가지고 조직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M&A 구조를 짜고, 해외 딜 같은 경우는 해외에 직접 가가지고 실사도 하고 등등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한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뭐 회계사분들 같은 경우 딜 쪽 요새 뭐 되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M&A라든지 이런 쪽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뭐 투자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워라밸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대기업 쪽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꽤 있기 때문에 M&A 쪽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 M&A 쪽에 내 커리어를 M&A 쪽으로 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